안녕하세요. 영원 강사입니다. 네, 오늘은 예고드렸듯이 이 파이썬이 다루고 있는 데이터 타입, 이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데이터 종류라고 한다면 어떤 데이터를 구분하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값을 저장하면 저장했지, 이 타입을 왜 나누지?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실 때는 항상 왜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 왜 그런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메모리 공간 어딘가를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이 데이터 1, 0, 0, 0, 0, 1이라고 하는 값이 저장되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왜 2나 3 같은 값은 없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당연하게도 컴퓨터는 0과 1만 저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종의 이진수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아, 오케이, 이진수. 내가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해봤지.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자리는 2의 0승 자리, 2의 1승 자리, 순서대로 2승, 3승, 4승, 5승 자리가 되어서 이 0의 자리는 의미 없고 1에 있는 거 요거는 1일 거고요. 여기 2의 5승 자리는 32가 되어서 더해주면 33이겠구나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루는 데이터는 이렇게 다루는 숫자 중에서도 요건 정수죠. 정수도 있지만 사실 소수점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실수도 있어요. 실수도 있어. 근데 이 숫자만 다루는 건 아니고요. 문자도 역시 다루고 있습니다. 뭐 기역, 니은이랄지 아니면 A, B, C, D 이런 것들 다 문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수 말고도 실수, 문자에 대해서도 이 메모리에 적어 넣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컴퓨터가 0과 1밖에 저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약사항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방법을 고안해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 기억이라고 하는 문자를 저장할 때 이렇게 새겨놓을 수가 없으니까 문자 그대로 새겨놓을 수 없으니까 이걸 숫자로 변환해서 저장하자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기억에 매핑되는 특정 숫자 값을 정해놓자는 거예요. 예컨대 저는 이 기억이라고 하는 문자를 저장할 때는 1, 2, 5, 9, 3을 대신해서 저장할 겁니다. 이게 변하면 안 되겠죠? 이 공식이. 그리고 A라고 하는 문자를 저장할 때는 저는 97이라고 하는 숫자를 적어 넣을 거예요. 이렇게 규칙을 짠다면 이 규칙들이 이 개발자들끼리 다 공유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범용적으로 정해져 있는 이 문자를 바꿔주는 이 규칙을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아스키 코드 또는 유니코드 이런 체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한번 상식적으로 좀 봐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스키 코드, 유니코드. 이 파이썬에서는 아스키 코드의 확장판인 유니코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완벽.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값은 무슨 값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되물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무슨 타입인데요? 그랬을 때 제가 이거 타입 정수입니다 라고 하면 그건 33이군요 라고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거 글자인데요? 라고 하면 코드표를 살펴보니까 33에 해당하는 글자는 느낌표네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때 이 세 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일단 무슨 값을 저장할 건데요? 이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까는 33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했고요. 근데 이 값을 메모리 어디 저장하실 겁니까? 이 저장 위치를 우리가 컴퓨터한테 알려줄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데이터는 어떤 타입인지를 알고 있어야 해당 숫자 값을 꺼내서 그게 실수라면 실수로 아니면 문자라면 문자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 해석 방식도 역시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럼 이번엔 이 파이썬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있는가 이 절차를 좀 살펴볼 건데요. 이렇게 A는 5라고 하는 간단한 코드를 살펴볼 겁니다. 이 는 기호가 있는데 이 등호 표시가 수학에서는 좌변과 우변이 같습니다 라고 하는 뜻인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할당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요. 할당은 뭐냐면 이 등호 표시 있는 우변의 값을 좌변으로 넣는 것을 이야기할 거예요. 반대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좌변에 있는 것을 우변에 넣는 것은 말이 안 돼요. 항상 프로그래밍에서는 이 할당이 우변에서 좌변 방향으로 할당이 된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요 문장이 사실 간단해 보이지만 딱 한 방에 딱 하고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요거는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 등호의 오른쪽에 있는 우변부터 먼저 평가가 진행이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때 필요한 정보들이 있었어요. 일단은 해당 데이터가 어떤 값인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메모리 공간을 얼만큼 차지할지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얼만큼 할당할지. 그래서 사이즈를 위한 정보로라도 우리가 값을 알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아까 배웠듯이 우리가 타입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타입 정보를 알려줘야 돼. 그런데 이 파이썬에서는 문자열을 다룰 때 꼭 이렇게 따옴표를 묶어줘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따옴표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 타입이 문자가 아니라 숫자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평가가 맞춰지면 오케이 얘는 숫자이고 사이즈는 이 5만큼 차지하면 되겠구나를 알게 되어서 메모리 공간을 이렇게 확보해 줍니다. 확보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어떤 주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확보한 주소에 이 5라고 하는 값을 새겨 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당 주소에 넣으라고 한 적이 없고 그냥 우리가 정해준 변수인 a라고 하는 이 별칭에다가 이 5라고 하는 값을 넣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이런 구조가 됩니다. 이 a라고 하는 변수가 세팅이 되어 있고 여기에 값으로서 해당 주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a를 호출했었을 때 그때는 해당 주소 찾아가서 5를 꺼내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 이 별칭만 알고 있으면 해당 주소를 모르더라도 값을 첨부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 큰 메모리 공간에서 어디에 저장할지 우리가 선택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주소가 정확하게 어딘지 저희가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이 한 줄로 주소가 알아서 찾아지고 그 주소가 매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파이썬을 다룰 때 주소를 직접적으로 컨트롤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어떤 언어라고 하냐면 메모리를 직접 관리하지 않는 언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 파이썬이 그래서 어떤 타입들을 지원하고 있는지 쭉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파이썬에서는 이런 타입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 100이라고 하는 건 숫자 100이죠. 그래서 요거는 int 타입, 인티저라고 해서 정수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100.0도 역시 숫자인데 차이가 얘는 소수점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소수점이 달려 있으면 저희는 실수라고 얘기할 겁니다. 영어로 float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얘는 지금 잊으셔도 괜찮은데 혹시 궁금하실까봐 설명을 드리면 여기 앞에 있는 거는 정수, 그리고 여기는 허수부라고 해서 이 섞인 걸 우리가 복소수라고 했었거든요. 이거 컴플렉스 타입이라고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분야에선 이 컴플렉스를 만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잊으셔도 괜찮다. 이고 그 다음에는 이 불 타입. 요거는 참과 거짓을 표현하는 데이터 타입인데요. 요게 왜 필요한지는 나중에 조건문 할 때 조금 자세하게 제가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는 이 넌 타입도 있어요. 넌 타입은 이 값이 없음을 얘기하는 이 넌 데이터를 의미하는 건데요. 예컨대 우리가 A에 어떤 값이 없음을 표현해주세요 라는 의미에서 어떤 값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값이 없다고요? 저는 0을 넣을래요 라고 한다면 이건 틀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0이라고 하는 것도 엄연히 의미가 있거든요. 0이라고 하는 숫자는 0. 예를 들면 만약에 이게 A가 온도라고 한다면 이 온도가 0일 때 온도가 없는 건가요? 온도가 0도인가요? 당연히 0도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0도 역시 의미를 갖는다. 근데 이거 말고 의미가 진짜 전혀 없는 그런 걸 우리가 규정하고 싶을 때 이때 A에 0을 넣는 것이 아니라 A에 넌을 넣어주는으로써 A가 있긴 한데 지금 의미 없는 값이 들어있어 라는 뜻으로 넌을 규정해 준 거죠. 넌. 실질적으로 진짜 없는 값. 자, 마지막으로 파이썬에서는 이 문자를 다룰 때 따옴표를 꼭 묶어주는데요. 이 안녕, 숫자가 아닌 값이 들어갔다고 해서 문자열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따옴표가 있냐 없냐로 문자 이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스트링 타입이라고 해서 str 타입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데이터 타입들은 충격적이게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뮤터블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데이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변경 불가능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의미인지는 이따가 코드로 쳐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근데 이 파이썬에서 다룰 수 있는 타입이 요것들이 전부인가요? 라고 하신다면 더 있어요. 더 있는데 간단하게 다룰 수 있는 타입들이 요 정도고요. 더 좀 복잡하게 방법들이 있는 것들이 뭐 딕트나 아니면 뭐 리스트나 셋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사용 방법이 이것보다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각 챕터별로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기다려 주시고요. 네, 오늘은 요거 간단한 타입 위주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옮겨봤고요. 여러분도 VS 코드를 켜셔서 한번 따라 쳐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가 오늘 대단한 내용을 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이 코드를 따라 쳐봄으로써 파이썬과 조금 더 빨리 친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 손을 가만히 쓰면 절대 안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공부하실 때는 항상 손을 바쁘게 움직여 주시면서 머리도 함께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타입을 확인해 봐야겠죠. 오늘 타입을 배웠으니까. 이 타입이라고 하는 녀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파이썬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타입 함수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오늘 배운 타입들을 하나하나 다 찍어볼 거예요. 저희가 처음 배운 타입은 int라고 하는 정수 타입이었습니다. 저희가 100을 넣어주면 이 100 정수니까 이 타입으로는 정수가 잘 찍혀야 될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실행한다고 해서 나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 타입의 결과를 콘솔에다가 출력하고 싶기 때문에 이 콘솔에다 출력할 때는 하나의 함수를 더 필요로 했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환경 세팅할 때 헬로 찍어볼래요? 하고 썼던 함수가 이 프린트 함수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프린트라는 걸 또 더 씌움으로써 이 타입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벌써 우리가 파이썬 함수를 두 개나 배운 거예요. 이 콘솔에 출력하는 프린트 함수 그리고 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이 타입 함수 출력을 해보시면 이렇게 int입니다 라고 해서 타입이 잘 찍힙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하나씩 찍어볼게요. 저희는 이렇게 소수점 달린 거 이건 뭐라고 했었냐면 실수, 정수가 아닌 실수라고 표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플롯이라고 잘 뽑혀요. 다음에 순차적으로 우리 복소수 같은 것도 있다고 했었죠. 복소수는 허수가 포함된 데이터 타입이라서 여러분 이 숫자 뒤에 제이를 붙여주면 이거 허수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허수만 있다고 하더라도 얘는 컴플렉스 타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플렉스 타입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참거짓을 판단할 때 쓰는 타입인 이 bool 타입도 있었어요. bool. 기억하시죠? 요거를 true라고 적어주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요거 대문자 t입니다. 대문자 t. 그래서 이렇게 잘 적어주시면 되고 요것도 역시 찍어봤을 때 bool 잘 찍힙니다. 그리고 값이 없음을 의미하는 아무 뜻 없음을 의미하는 none이라고 하는 값도 있었어요. 이 none도 한번 찍어보면 이 친구도 역시 none 타입이라고 하는 타입이 별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저희는 파이썬에서 많은 데이터들을 문자열로 다룰 거예요. 저는 제 이름인 0, 1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str 타입, 스트링 타입으로서 이 문자열이라고 인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값이 있는데요. 이번엔 타입은 아니고 값이에요. 이 무한대라고 하는 것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무한대. 요거 지금 당장 용도는 알 수 없지만 이 값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이 파이썬에서 무한대를 표현할 때 이렇게 써줄 거예요. float. 그리고 이 float을 괄호 열고 닫으시고요. 이건 소괄호입니다. 그 안에 문자열로서 inf를 적어 넣으시면 이 친구는 무한대를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 이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방향성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양의 무한대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음의 무한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친구는 음수 기호가 없으니까 양의 무한대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음의 무한대는 어떻게 표현하냐? 음의 무한대는 이렇게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되 여기 음수 기호 하나만 붙여주면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음의 무한대. 그래서 요거 나중에 용도가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값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 말씀드리자면 이 inf는 영어의 그 infinite, 무한을 뜻하는 영어, 그것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계시면 외우기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혹시 요걸 눈치채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float, 요거 지금 소괄호를 열고 닫고 있어요. 근데 소괄호를 열고 닫고 있는 거 보면 이 프린트도 역시 소괄호를 열고 닫고 있고요. 이 타입도 역시 소괄호를 열고 닫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함수였거든요. 함수. 잠깐만. 그럼 이 플롯도 역시 함수인가? 라고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함수의 이름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이 이름이 뭐냐면 이 플롯은 아까 100.0이라고 하는 값의 타입이었거든요. 여기 플롯. 그러니까 잠깐만. 얘는 타입인데 함수로도 쓸 수가 있나? 라고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얘 말고 제가 한번 int라고 하는 것도 한번 써볼게요. int는 이 문자열을 인자로 받습니다. 문자열을 받아줬을 때 이걸 한번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해보면 출력했을 때 이 5가 그대로 잘 뽑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5가 출력했을 때 이게 문자열 온지 숫자 온지 우리가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제가 한번 타입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 int로 감싸준 거를 제가 타입을 감싸서 출력해 볼게요. 그럼 이 녀석이 이 문자열 5가 아니라 int로 바뀌어 있어요. 오케이. 이 타입을 이름으로 한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해당 타입으로 바꿔주는구나 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가능하겠어요? ABCD라고 하는 거 이거 숫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거는 당연히 이게 무슨 숫자지? 인식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실행했을 때 잠깐만 너 이거 숫자로 내가 유추할 수가 없겠는데 라고 해서 에러를 터뜨립니다. 이런 것도 한번 봐봄직하죠. 그래서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int 말고도 다른 게 또 뭐가 있죠? 우리는 float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float. 근데 제가 이번에는 정수로서 1, 2, 3을 한번 넣어볼게요. 1, 2, 3. 그러면 이걸 타입을 딱 찍어봤을 때 얘도 역시 정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수 1, 2, 3으로 변환이 됩니다. 한번 이번에는 타입을 제거하고 출력을 해볼게요. 그럼 딱 찍어봤을 때 원래는 없던 이 소수점이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케이. 이 타입을 이름으로 한 함수를 호출하면 이 타입이 변환되는구나. 근데 모든 타입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혹시 궁금하신다면 이것저것 좀 변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저희 아까 int를 사용했었는데 int 안에 문자열 말고도 이 실수가 올 수 있거든요. 지금 123.5라고 하는 값을 써넣었습니다. 이 녀석을 int로 바꿔주면 여러분 이거 유추하기에 반올림 될까요? 아니면 올림 될까요? 내림 될까요? 요걸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찍어보면 얘는 반올림이 아니라 이 소수점을 버려버려요. 버려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값에 소실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수 타입을 int로 바꿀 때에는 우리가 값에 손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된다 라는 게 주의점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까 장표에서 봤던 A에 5를 할당하는 간단한 코드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5. 그러면 이 A는 5가 들어가 있을 거고요. 프린트해서 A를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러면 이 A에 담겨있는 5가 출력이 잘 될 겁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아까 장표를 설명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A는 5를 직접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5가 들어있는 주소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라는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A는 어떤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 1번지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1번지로 찾아갔을 때 그 1번지 안에 5라고 하는 값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이 5라고 하는 이 int 타입을 비롯해서 float이나 non 타입이나 bool 타입이나 아니면 문자열 타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변경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제가 A에다가 6을 덮어 씌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까 제가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프린트를 해봤을 때 5, 6 변경이 잘 돼요. 변경이 잘 되는데 뭐가 불가능하다는 거지?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5라고 적혀있는 이 메모리 공간이 변화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A는 6이라고 하는 이 구문을 봤을 때 이 6이라고 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요. 아, 오케이. 이 6이라고 하는 거는 타입이 int이고 사이즈가 6만큼 필요하구나 해서 이만큼 메모리를 점유합니다. 그럼 얘는 2번지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여기에 6이 이렇게 새겨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해당 주소를 A에다 새겨 넣을 테니까 이렇게 돼요. A는 원래 1번지를 참조하다가 요 포인터를 없애고 지금 2번지로 포인터를 옮겨가는 거죠. 그러면 이 5가 새겨져 있던 이 위치에 지금 값이 변경되지 않았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값을 변경하진 않지 않았냐. 단지 우리는 참조점을 바꾼 것 뿐이다 라고 해서 이뮤터블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설명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A에다가 제가 0, 1 이라고 하는 값을 넣었다가 다른 값을 또 여기 뒤에서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0원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메모리에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바뀌는 게 아니라 단지 이 A가 참조하는 물음표가 담겨있는 주소로 이 주소줄 바뀌는 거예요. 그 특징이지 이 해당 데이터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 특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조금 애매모호하긴 한데요. 여기 나중에 이 변경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걸 좀 살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다른 챕터에서 언급할 일이 있을 거예요. 일단 이 정도까지만 제가 이뮤터블한 특성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한 10분 남짓하지 않을까 예상했었는데 이게 훌쩍 넘어서 20분이 넘어버렸네요.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제 욕심이 좀 많아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